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튼튼한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지금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길게 뻗어 있는 가운데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대구와 경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우리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세찬 비가 내리면서 현재 경북 일부를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에는 30에서 10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20에서 60mm고요. 경북 서부 내륙에서는 많은 곳은 12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내일 밤부터 경북 북부 내륙은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현재 북상 중인 태풍의 이동 경로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강수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콜택시처럼 호출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수요 응답형 버스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시간에 맞춰 버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고 운행 노선도 승객 수요에 따라 시시각각 바뀝니다. 기존의 노선버스가 부족한 지역의 승객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 지곡단지의 한 버스 정류장.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를 부르자 버스가 도착합니다. 승객이 탑승지와 목적지를 알려주고 버스를 부르는 수요 응답형 버스입니다. 정해진 노선이나 배차 시간이 없고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져 새로운 호출이 오면 버스 노선도 시시각각 바뀝니다. 승하차장 가까운 지점에 호출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포항에선 지난 6월부터 수요 응답형 버스 16대가 남구 지곡단지와 북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운행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시범 운행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곡동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에서 DRT 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블루벨리 산업단지 등으로 운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요 응답형 버스를 시범 운행 중인 포항 지곡단지에서는 호출 후 5분 안에 탑승지로 버스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에서는 법인 택시회사 16곳이 수요 응답형 버스 16대를 구입했으며 택시회사에서 파견한 기사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 미래의 수익 사업으로 수요 응답형 버스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서 앱을 좀 호출할 수 있게끔 해드릴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가 키오스크나 아니면 호출벨 같은 걸 도입해서 수요 응답형 버스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인 포스코홀딩스는 시범 운행 데이터를 경상북도로 넘겨 타보소 버스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 이외에도 포항형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수익 공유형 택시 지분 광고 사업을 함께 추진해 포항의 교통 인프라를 혁신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가 연료전지 KS 인증위탁 시험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주요 위탁 업무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등 시스템의 시험평가와 발전 효율, 열회수 효율 시험, 시험평가 전문 인력 교육 지원 등입니다. 2019년 문을 연 포항 테크노파크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는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연료전지 분야에서 KS 인증 제품 심사 위탁기관 자격을 갖춰 포항과 대구 경북 기업들이 제품 개발에 따른 시험평가 소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포항 오천읍과 맞닿은 경주 암곡동은 지난해와 올해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암곡동 바로 아래에는 독동호가 있지만 소하천에 오랫동안 토사가 쌓여 불어난 물이 제때 빠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포항 쪽에는 냉천 복구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경주는 아직 응급 복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친 물살이 하천을 휘돌아감고 하나 있는 진입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주민들은 결국 대피소 신세를 졌습니다. 밤새 매가요. 6시 돼가 저 위에 저 무장선 식당 그 집 새로 지었는 집에 있다가 그래 또 경찰들가 와가 그거 있으면 안 된다 해가 일로 왔는데 벌벌 떨리고. 덕동댐 위쪽에 있는 상류 마을인데도 비만 오면 강물이 넘쳐 마을 100여 가구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천 제방 공사도 중요하지만 강물이 댐으로 제때 빠지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알고 보니 마을을 흐르는 강물이 그대로 덕동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형성된 퇴적물 2만여 제곱미터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20여 년간 3m 가까이 쌓인 이곳을 준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덕동천 강으로 내려오는 물들이 덕동댐으로 이제 원활하게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지역에 하류 지역에 내려오면 유속이 완만해져 버립니다. 바닥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경주시는 강바닥 준설은 절차가 복잡해 어렵다며 뒤늦게 배수로를 설치해 물길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천 준을 복구를 해도 하류적 유사 때문에 물이 못 빠진다고 하면은 그 부분 수로를 내서 덕동댐으로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더 강하고 독한 태풍이 예보되는 가운데 수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면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 지역 농민들이 주민조례 청구 제도를 활용해 필수 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히고 어제 경북도청 앞에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은 연이은 재해와 농업 생산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지만 경상북도와 도의회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농민들이 직접 나서 필수 농자재 구입을 정액 지급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북농민회는 지난 23일 도의회에 주민조례 청구 신청을 했고 15,000명 이상의 동의를 목표로 다음 달부터 현장과 온라인에서 주민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태풍 카눈으로 온 마을이 물에 잠겼던 군위 지역에 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아직 무너진 2개 임시 제방도 완전히 쌓지 못한 상태인데요. 주민들은 불안한 밤을 지새우게 됐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밭은 거대한 모래사장이 됐습니다. 복구는커녕 아직 치우지 못한 폐기물들이 박혀 있고 건너편에선 굴착기가 포대에 흙을 퍼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태풍 때 굽이굽이 강이 휘는 곳마다 둑이 터져 급류가 마을을 덮쳤는데 임시 제방도 아직 다 쌓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내린 비로 그나마 쌓아놓은 제방마저 내려앉은 곳이 많습니다. 겁이 나지 뭐요. 모르게 저래 해놓긴 해. 비 아프면 씩 밀어보면 툭 터져보고 툭 터져보고. 밭 한편에는 진흙을 뒤집어 쓴 채 고장난 농기계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뜯겨나간 사육장에 새로 시멘트를 바른 게 불과 이틀 전인데 다시 망가져버릴까 불안하고 겨우 살아남은 송아지들은 또 어디로 대피시켜야 할지 주민들은 막막합니다. 방법이 없죠. 우리 자연인데 이길 수는 없고 그래도 군에나 최대한 해가지고 임시 땜방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임시 거처와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는 주민이 군위군에만 19가구 있습니다. 군위군을 포함한 대구 경북 전역에는 내일까지 50에서 15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부터 밤사이 시간당 30에서 최대 6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집니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피해 복구는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올해 대구 경북의 가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와 가을 태풍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대구 경북 2023년 가을철 기후 평년과 계절 이슈에 따르면 9월은 평년 기온인 19.8도에서 20.4도보다 높을 확률이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가을철 태풍 발생 평균 빈도는 9월 5.3회, 10월 3.7회, 11월 2.2회로 평년보다 빈번해지고 있으며
지난해 9월 6일 포항을 휩쓸고 지나간 흰남노도 대표적인 가을 태풍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대구 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이 최근 내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정자가 이전에도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문제가 불거져 감사를 통해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출연기관인 대구시는 절차대로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된 인사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달리 쓰고 당시 박진우 이사장과 간부 9명이 경상북도에 허가 없이 외부기관 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경상북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박진우 당시 이사장은 기관장 경고를 받았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발령을 내는 등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 시작된 감사였는데 이후 경상북도는 박 전 이사장에 대해 추가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인사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2번이나 보냈는데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출자 출연 기간이 맞나 싶은 생각이 좀 1차적으로 들었어요. 이후 박진우 전 이사장은 소싸움 경기를 주관하는 청도 공영사업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방 공기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고 청도군 보조사업으로 적자를 면하는 구조인데도 청도군과 특별 성과급을 받는 계약을 맺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이은 논란에도 박진우 사장은 다시 대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대구시는 최종 후보자 2명 중 박진우 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여러 문제성 이력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구시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판단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당사자인 박 내정자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대구시 의회는 산하 출자 출연기관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시행이 다음 달 중순이어서 의회 검증도 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한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동대 미화분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9년과 2020년 2차례 청소노동자 해고 사태 이후 한동대는 해고 철회 등을 약속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재정 위기를 핑계로 이행을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인원 감축과 로봇 청소 도입을 거론하며 비상식적 안을 들고 나온 것은 협의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사태 해결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진군은 죽변면 도시재생을 위해 구 죽변면 사무소 부지에 어울림 플랫폼 건립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울림 플랫폼은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5층 2,966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12월까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는 실버 식당, 공유 주방, 사랑방 카페, 죽변 보건지소, 생활문화센터 등의 시설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튼튼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빗줄기가 굵어졌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길게 뻗어 있는 가운데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대구와 경북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우리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리면서 경북 일부를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20에서 60mm, 경북 서부 내륙에서 많은 곳은 12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내일 밤부터 경북 북부 내륙은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은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조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24도, 경상도 24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27도, 경산 28도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현재 안동의 아침 기온 21도, 청송은 23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안동 26도, 청송은 27도 전망됩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26도입니다. 낮 기온은 29도 예상되고요. 동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주말까지 계속해서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현재 북상하는 태풍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강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